차가운 장례식장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짙은 국화향이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위안도 되지 못했다. 흑백으로 물든 영정사진 속 남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진우, 32살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중사.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한지의 경사는 빈소 한 구석에 서서 멍하니 영정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깊은 회의감으로 가득했다. 죽음은 그녀에게 익숙한 그림자였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후 그녀는 정의를 좇는 경찰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는 잔인했다. 이진우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가족이라고는 나이든 부모님뿐이었고 군복을 입은 몇몇 동료들이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무언가 억눌린 슬픔과 분노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한지혜는 그들의 표정에서 낯선 감정을 읽었다. 단순한 동료의 죽음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수사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상부의 지시로 관례적인 조문을 온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죽음은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 아래 놓인 흰 국화 다발에 닿았다. 꽃잎 하나하나에 맺힌 이슬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이 자리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줄이 풀린 듯한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돌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shepherd 종의 궁연, 바로 K9이었다. 검은 털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K9은 주변의 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이진우의 시신이 안치된 관 앞이었다. 겨연 안 돼. 어떤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K9, 이현은 그 외침마저 무시한 채 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컹컹 짖기 시작했다. 보통의 K9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통제불능이 되는 일은 드물었다. 게다가 장례식이라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런 소란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개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울부짖음 같았고 고통에 찬 절규 같았다. K양은 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앞발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안에 있는 주인을 깨우려는 듯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한지혜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많은 K양을 보았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동물에게도 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토록 절박한 감정 표현은 인간의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개의 눈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어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울부짖음을 멈추고 관 위로 뛰어올랐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삼켰다. K-안씨 시신이 안치된 관 위에 올라서다니. 그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장례식장의 정막은 K-안치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미세한 움직임만이 가득 채웠다. 그는 관 위에 앞발을 얹고 코를 관의 이음새에 가져다 댔다. 마치 안에 있는 주인의 냄새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듯, 혹은 주인의 온기를 다시 느끼려는 듯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엎드렸다. 털썩 그 작은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짖음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그저 엎드린 채 관에 몸을 기댄 채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혹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듯 처연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랐던 이들도 건의 필사적인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된 개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순수한 슬픔이었다. 이진우의 부모님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말없이 울고 있었지만 건의 행동에 더 큰 슬픔과 함께 어떤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들은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 충직한 친구의 존재에서 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한지혜는 건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잃었던 가족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울던 집안의 늙은 개. 그녀는 아흔의 행동에서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외치지 못하는 진실의 외침. 개의 행동은 어떤 증거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이진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건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건은 관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영원히 주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듯했다. 궁견 담당 조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건을 불렀지만 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조교는 포기하지 않고 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한지혜는 보았다. 그리고 건의 목덜미 아래 목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작은 것이 박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한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파편이 아님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교에게 양해를 구하고 건에게 손을 뻗었다. 건은 경계심을 보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익숙한 듯 차분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건의 목덜미를 살폈고 예상대로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마치 작은 USB 드라이브처럼 보였다. 아주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고 쉽게 발견되지 않을 만한 위치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듯이 그 순간 한지혜의 직감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진우는 죽기 직전 이 K9에게 어떤 것을 남겼다. 이 금속 조각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지연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가족을 앗아갔던 그날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이진우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그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의 눈에서 일궈낸 절박한 슬픔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의 마지막 외침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장례식장의 소란은 어느새 잦아들고 건은 여전히 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건의 존재를 통해 이진우를 애도하고 있었다. 한지혜는 건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진우의 죽음, 건의 절규, 그리고 그 작은 금속 조각,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이 퍼즐을 맞춰 나갈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한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다. K9 건의 행동, 그리고 목덜미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이진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차로 향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건과 그 금속 조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이진우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공식 보고서는 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불의의 사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가언의 행동은 그 깔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녀는 파일을 꼼꼼히 다시 읽어 내려갔다. 사고 현장 보고서,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정상적이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완벽하게 짜 맞춰진 퍼즐 조각들 사이에 왠지 모를 빈틈이 느껴졌다. 특히 그녀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이진우가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었다. 발신자 불명, 짧은 통화였지만 그 시간대는 사고 발생 직전이었다. 한지혜는 직감했다. 이진우는 죽기 직전 누군가와 중요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의 죽음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즉시 통신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발신자 불명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통화 기록이었고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종류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기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 테지만 이진우가 특수부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가언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건은 현재 군견훈련소로 돌아가 있을 터였다. 한지혜는 지체 없이 훈련소로 향했다. 훈련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철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훈련장에는 여러 마리의 K9들이 조교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낯선 차량의 진입에 몇몇 개들이 컹컹 지저댔지만 한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 사무실로 들어섰다. 훈련소 소장은 한지혜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 중사 일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K9 건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의 말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건이 장례식장에서 일으킨 소란 때문에 훈련소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었다. 한지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소장님, 건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소장은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걔한테 뭘 물어본단 말입니까? 경사님, 건은 지금 충격이 커서 예민한 상태입니다. 조용히 두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장님, 건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진우 중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는 건이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소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건의 담당 조교인 최 조교를 불렀다. 최 조교는 이연을 데리고 나왔다. 건은 여전히 슬픔에 잠긴 듯 축 처져 보였다. 최 조교는 이연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건은 진우 형을 정말 따랐어요. 형이 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계속 만나러 왔죠. 둘은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가족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진한 슬픔이 묻어났다. 한지혜는 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그 눈빛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한지혜는 조심스럽게
건의 목덜미에 손을 댔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확인했던 작은 금속 조각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조심스럽게 조각을 만지자 건이 움찔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최조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건이 보통은 자기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는데 경사님한테는 얌전하네요. 한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건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최조교님, 혹시 이진우 중세에게 최근에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가. 최조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딱히 특이한 건 없었는데. 한두 달 전쯤부터 진우 형이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어딘가에 전화를 하거나 혼자서 뭔가 자료를 뒤지는 모습도 몇 번 봤고요. 무슨 자료였습니까? 한지혜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서류 같은 거였는데. 형이 워낙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특수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조교의 말은 그녀의 직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진우는 죽기 직전 어떤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한지혜는 전에 목덜미에 숨겨진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예상대로 아주 작은 USB 드라이브였다. 일반적인 USB보다 훨씬 작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마치 물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을 듯한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었다. 이진우가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최조교님, 한지혜가 USB를 내밀자 최조교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지연이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어제 장례식장에서 기현의 목덜미에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진우 중사가 죽기 직전 지연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최조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진우 형은 사고가 아니라 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USB 안에 이진우 중사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훈련소를 나와 경찰서로 돌아왔다. USB를 분석실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지혜는 이진우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진우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기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그들은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분석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USB는 암호로 잠겨 있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꽤나 복잡한 암호입니다. 경사님,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것 같아요. 이걸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분석관의 말에 한지혜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찼다. 이 안에 이진우의 목숨을 건 비밀이 담겨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암호 해독을 기다리는 동안 이진우의 군 시절 기록과 전역 후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특수부대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특히 대테러 작전과 정보 수집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의 기록을 훑어보던 중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이 있었다. 블랙 팬텀, 과거 한국을 뒤흔들었던 국제 테러 조직의 이름이었다. 이진우는 블랙 팬텀의 핵심 인물 검거 작전에 여러 번 참여했던 기록이 있었다. 블랙 팬텀, 이 조직은 단순히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넘어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손대며 전 세계적으로 암약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몇 년 전 이들의 한국 지부 수장이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그 사건, 바로 블랙팬텀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기자였고 블랙팬텀의 비리를 취재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였지만 그녀는 줄곧 그 뒤에 어떤 어두운 세력이 있다고 믿어왔다. 이진우의 죽음과 자신의 가족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지혜는 과거 블랙팬텀 관련 사건 기록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수많은 파일들을 뒤지던 중 그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진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강렬하고 차가워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아,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이었다. 그리고 이진우가 참여했던 블랙팬텀 소탕 작전의 의료지원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윤세아. 그녀는 이진우의 유일한 약혼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왜일까? 이진우의 죽음이 정말 사고라면 약혼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도 이진우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이 이진우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한지혜는 강한 의심을 품었다. 기온이 절규, 암호화된 USB, 그리고 블랙팬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며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끝에는 어쩌면 그녀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한지혜는 이건의 충직한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주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진우의 죽음과 자신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직감은 한지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그녀는 윤세아, 이진우의 약혼녀이자 군의관이라는 인물이 가진 비밀에 집중했다. 그녀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지혜는 윤세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국군병원의 기록을 뒤지고 그녀의 가족관계와 지인들을 탐문했다. 그러나 윤세아는 이진우의 죽음 이후 홀연히 사라진 듯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진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진 존재. 이는 한지혜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숨기려 하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USB의 암호 해독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한지혜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기에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채 사라져야 했을까? 블랙팬텀 조직과의 연관성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다.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블랙팬텀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전역 후 작은 무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우였다. 박선우는 이진우의 군대 선임이자 가장 절친한 동료였다. 한지혜가 무도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땀에 젖은 젊은 수련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선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 일 때문에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친구를 잃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한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진우 중사가 죽기 전에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었나요? 박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원래 비밀이 많은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죽기 한두 달 전부터는 유난히 더 그랬죠.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해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블랙 팬텀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선우의 말에 한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직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블랙 팬텀 잔당들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조직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인 그림자가 아직 살아있고 한국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 한지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림자는 블랙 팬텀 조직의 최상위 간부이자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몇 년 전 블랙 팬텀 한국 지부 소탕 작전 당시 그림자는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진우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진우 중사가 그림자의 생존과 관련된 어떤 증거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지혜가 다급하게 물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우가 세상이 뒤집힐 만한 진실이라고 했던 걸 보면 분명 뭔가 큰 걸 잡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림자의 재등장과 함께 과거에 묻혔던 조직의 비리들이 다시 드러날까봐 걱정했어요. 특히 우리 군 내부의 연루자들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군 내부 연루자. 한지혜의 머릿속에 복잡한 그림이 그려졌다. 블랙 팬텀이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니라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진우는 그런 거대한 힘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윤세아 군의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녀는 이진우 중사의 약혼녀였다고 하는데 그의 죽음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한지혜가 물었다. 박선우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세아 씨, 그녀도 진우만큼이나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그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세아 씨는 늘 진우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죠. 마치 자신 때문에 진우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진우가 죽기 며칠 전 둘이 심하게 다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세아 씨가 진우에게 제발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지혜는 그 말에 주목했다. 윤세아가 이진우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히 이진우의 죽음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했다. 어쩌면 그녀는 더 깊은 곳까지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이진우보다 먼저 그 진실을 접했을 수도 있었다. 박선우와의 대화는 한지혜에게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블랙 팬텀, 그림자, 그리고 윤세아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진우의 죽음을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무도관을 나서며 그 원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작은 USB를 이진우의 유언처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그림자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한지혜는 다음으로 이진우의 옛 스승이자 군 정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은퇴한 정보원 김영호 교수를 찾아갔다. 김 교수는 과거 블랙 팬텀 소탕 작전의 총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은퇴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혜는 끈질긴 추적 끝에 산속 외딴집에 거주하는 그를 찾아냈다. 김 교수는 덥수룩한 수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노인이었다.
그는 한지혜를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여기까지 웬일인가? 나는 이미 은퇴했고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네. 이진우 중사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한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교수님은 이진우 중사의 스승이셨고 그가 믿고 따랐던 유일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교수님도 아실 겁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를 권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김 교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우는 내 최고의 제자였지. 그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비상한 두뇌를 가졌어. 그래서 더 걱정했네. 그는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무엇을 파고들었습니까? 블랙팬텀과 그림자의 생존에 대해서입니까? 한지혜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림자는 죽지 않았어. 그는 조직의 핵심 자금 세탁 통로를 관리하는 인물이야. 우리가 몇 년 전 그를 죽었다고 발표한 것은 당시 작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그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에 숨겨진 뿌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지. 특히 군 내부의 유착 세력이. 한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공식 발표는 거짓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이진우 중사가 그림자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 교수는 한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림자의 실제 신원과 그의 은신처, 그리고 그가 은닉한 검은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네. 그 증거를 모아 터뜨리려 했지.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 그림자는 그림자라는 이름처럼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고 그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네. 그 세력이란 누구입니까? 김 교수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네. 더 깊이 파고들면 자네도 위험해질 거야. 진우처럼.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한지혜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파헤치려 했던 진실. 그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한지혜는 그림자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거대한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실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진우를 죽인 배우라는 것도.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기원이 있는 훈련소에 다시 들렀다. USB는 여전히 해독 중이었다. 그녀는 연애 훈련장으로 향했다. 건은 홀로 훈련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한지혜가 다가가자 건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진우 중사가 너한테 남긴 이 USB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너도 알고 있니? 그녀의 질문에. 이언은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주인의 마지막 염원을 그녀에게 전하려는 듯이 그녀는 건의 눈에서 어떤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진우의 고독한 모습이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위해,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정의를 위해 홀로 싸웠다. 건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건의 눈에는 이진우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 그리고 진실을 향한 맹세와도 같았다. 한지혜는 건의 눈을 통해 이진우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사건에 이렇게 깊이 이끌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과 이진우의 죽음은 같은 어둠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를 위한 복수,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온과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이진우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 USB에 담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녀는 느꼈다. USB 암호 해독 작업은 예상보다 더뎠지만 한지혜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림자의 존재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현실의 위협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선우와 김영호 교수를 만난 이후 한지혜는 묘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커피에서 옅은 비린내가 났다. 한지혜는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컵, 그리고 미세하게 흔들린 흔적. 누군가 침입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커피를 버리고 사무실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서랍 속 파일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수사 자료를 뒤져보고 간 것이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그녀가 이진우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위협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협박성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목숨을 앗아간다. 진실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섬뜩한 문구들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메시지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모두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수법이었다. 밤늦게 퇴근하던 길, 그녀의 차량 타이어가 날카로운 흉기에 찢겨 나갔다. 갑작스러운 펑크로 차가 휘청거렸고 그녀는 간신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한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지혜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더욱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경찰 내부에도 그림자와 연루된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군 내부 유착 세력을 파헤치려 했다는 박선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K9 훈련소로 향했다. 훈련소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었다. 최 조교는 한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사님, 안색이 안 좋아져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한지혜는 솔직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위협에 대해 털어놓았다. 최 조교는 충격받은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경사님, 건은 형의 유일한 혈육이자 증거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지혜는 건의 훈련장으로 갔다. 건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건아, 이제 우리가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네 주인이 남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건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낑낑거렸다. 그때 훈련소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청 보안과장 강민준이었다. 강 과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지혜를 노려보았다. 한지혜 경사, 당신 요즘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군. 이진우 중사의 죽음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더 이상 쓸데없이 파헤치지 마. 한지혜는 당당하게 맞섰다. 과장님, 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 과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의무 과도한 정의감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야. 당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괜히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그의 시선은 건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지혜는 강 과장의 말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가 그림자의 사주를 받고 있거나 혹은 그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찰 내부의 적이었다. 그녀는 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인 USB가 건에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한지혜는 긴급히 건을 훈련소 밖으로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 조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조교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참했다. 제가 지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경사님이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한지혜는 훈련소 근처에서 최 조교와 기현을 만났다. 건은 그녀를 보자마자 기쁜 듯 짖었다. 한지혜는 지연의 목덜미에 다시 한번 USB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USB는 견고하게 잘 숨겨져 있었다. 최 조교님 부탁드립니다. 건을 꼭 지켜주세요. 이것은 이진우 중사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최 조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경사님, 제 목숨을 걸고 이 언을 지키겠습니다. 개헌을 최 조교에게 맡긴 후 한지혜는 다시 강 과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에 강 과장이 이끄는 보안과 병력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원을 특수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최 조교는 이미 이원을 안전하게 빼돌린 후였다. 강 과장은 분노에 차서 훈련소 곳곳을 뒤졌지만 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건의 존재가 이진우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혜는 강 과장의 행동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가 바로 그림자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과 건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은 증거물이었고 그녀는 그 증거물을 이용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수사관이었다. 둘이 함께 움직이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은밀히 윤세아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다. 박선우의 말처럼 그녀가 이진우에게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애원했다면 그녀는 이진우가 가진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한지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윤세아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윤세아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폐병원. 폐병원은 어둠이 내린 저녁,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한지혜는 긴장한 채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복도를 따라 걷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부서진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병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윤세아가 있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낡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안고 있었다. 한지혜는 그녀가 이진우의 죽음 이후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분명 어떤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한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세아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혜 경사입니다. 이진우 중사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윤세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상자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경찰이 왜 여기를?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진우 중사는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증거가 이원에게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한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윤세아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당신이 침묵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이진우 중사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지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의 말에 윤세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침내 끌어안고 있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이진우의 군번줄과 몇 장의 낡은 사진, 그리고 찢어진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윤세아는 찢어진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몇 개의 숫자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도 같았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내밀었다. 이것, 진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예요. 그는 그림자의 은신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든 증거를 숨겨두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걸 알려줬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세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한지혜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지도와 같은 그림,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 이것은 이진우가 이건에게 남긴 USB에 담긴 암호를 해독할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폐병원 안을 채운 것은 윤세아의 흐느낌과 한지혜의 굳건한 결심이었다. 이제 그녀는 윤세아라는 소중한 동맹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큰 위험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림자는 이진우의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그리고 검과 USB는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자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유일한 열쇠였다. 윤세아의 흐느낌이 폐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한지혜는 그녀의 손에 들린 찢어진 수첩을 조용히 바라봤다. 수첩에 그려진 지도는 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이진우는 죽기 직전 자신의 마지막 은신처에 그림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숨겨두었고 그 위치를 윤세아에게 알린 것이었다. 그리고
윤세아는 이진우를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한지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윤세아는 눈물을 닦아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진우가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가 아는 것을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고 평범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가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지혜는 윤세아의 손을 잡았다. 진우 중사는 당신이 숨어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제 당신과 제가 함께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교원이,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이 단서들이 진우 중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윤세아의 눈빛에 미약한 희망과 함께 결심이 스쳤다. 네, 알아요. 저도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돕겠어요. 이제 한지혜는 윤세아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윤세아는 이진우의 마지막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이진우가 남긴 단서들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윤세아와 함께 폐병원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는 결연해 보였다. 두 사람은 먼저 기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최조교는 기원을 안전한 은신처에 숨겨두고 있었다. 건은 윤세아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다가갔다. 윤세아는 건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건은 주인을 잃은 슬픔을 윤세아에게 위로받는 듯 그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한지혜는 건의 목덜미에 숨겨져 있던 USB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이 USB에 암호를 해독할 때가 되었다. 윤세아는 이진우가 남긴 수첩 속의 숫자들과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진우가 우리 둘만 아는 암호 규칙을 만들었어요. 군사통신에서 사용되는 특정 주파수와 좌표를 조합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는 진우가 어릴 때부터 비밀 아지트처럼 사용했던 외딴 창고예요. 그곳에 분명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윤세아의 설명은 USB 암호 해독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지혜는 즉시 수사본부의 분석팀에 연락해 윤세아가 알려준 암호 규칙을 적용해 USB 해독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USB에 암호가 풀렸다는 연락이 왔다. 한지혜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USB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문서 파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진우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림자의 실제 신원을 파악했고 그가 과거 군 내부의 고위 간부들과 결탁하여 블랙 팬텀의 자금 세탁 및 무기 밀매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림자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위층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몸통이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까지 언급하며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강민준 부안과장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가 그림자의 핵심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들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한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 과장이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라 이진우의 죽음과 자신의 가족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어지는 영상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에는 그림자의 실제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현재 재계의 거물로 알려진 김선우 회장이었다. 김선우 회장은 과거 군 정보국 고위 간부 출신으로 현재는 유력 기업의 총수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바로 블랙 팬텀의 그림자였다니. 그의 뒤에는 수많은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은밀한 모임과 불법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했던 것이다. 영상에는 김선우 회장이 직접 이진우에게 접근하여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김선우는 이진우에게 엄청난 돈을 제안하며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경고를 날렸다.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정의는 승리할 테니까.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에는 한지의 가족에 대한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블랙팬텀의 비리를 취재하던 기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림자가 지시한 암살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어 있었는데 그 영상 속에는 트럭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민준 과장의 차량이 있었다. 한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오랜 의심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이 저지른 잔인한 살인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진실까지 담겨 있었다. 윤세아도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진우가 이토록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을지 가늠하며 오열했다. 그는 두 여인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건의 눈에는 주인의 고통과 결연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USB의 모든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진우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림자와 그들의 동조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다. 한지혜는 눈물을 닦아냈다. 슬픔은 이제 굳건한 분노와 정의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남긴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림자, 김선우 회장과 강민준 과장을 포함한 모든 연루자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윤세아와 최조교, 그리고 무엇보다 이진우의 마지막 유산인 건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때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때가 온 것이다. USB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한지혜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죽음, 이진우의 희생, 그리고 그 배후의 거대한 악. 김선우 회장과 강민준 과장,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죄악을 밝힐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윤세아와 최조교, 그리고 건과 함께 한지혜는 마지막 대결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선우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심했다.
단순히 경찰에 보고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강민준 과장이 그들의 수족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증거가 인멸되거나 그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이진우의 아버지가 기자였던 만큼 그 길이야말로 진실을 가장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목표는 이진우가 언급했던 김선우 회장의 비밀 은신처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윤세아가 가지고 있던 수첩의 지도는 이진우가 어릴 적부터 이용했던 외딴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 분명 김선우 회장의 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지혜, 윤세아, 그리고 최조교는 건과 함께 이진우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창고는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에 어둠이 깔리자 창고는 더욱 음침하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낑낑거렸다. 마치 주인의 흔적을 느끼는 듯 혹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는 듯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가구들이 보였다. 그는 냄새를 맡으며 창고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바닥의 낡은 나무 판자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을 찾아냈다. 그는 앞발로 그곳을 긁으며 짖었다. 한지혜와 최조교는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녹슬지 않도록 비닐로 겹겹이 쌓인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USB, 수많은 서류 뭉치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이진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세상이 뒤집힐 만한 진실이 바로 이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을 노트북에 연결하자 이전 USB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선우 회장이 블랙팬텀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로비하며 심지어 살인을 지시하는 증거들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었다. 특히 김선우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블랙팬텀의 테러를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김선우 회장이 단순한 범죄 조직의 배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악의 축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건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최조교가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한지혜는 재빨리 모든 자료를 수습했다. 그들이 이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직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선우 회장 일당은 이진우가 이곳에 증거를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그 증거를 찾으러 온 한지의 일행까지 제거하는 것이었다. 창고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강민준 과장과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강 과장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지의 경사, 결국 여기까지 오는군. 쓸데없는 호기심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강 과장, 당신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어. 이진우 중사가 남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한지혜가 소리쳤다. 강 과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증거, 네가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너희들 모두 이진우처럼 사라질 거야.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최조교는 지연을 보호하며 총탄을 피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서류들을 끌어안았다. 한지혜는 총을 빼들고 강 과장 일당에 맞섰다. 그녀는 경찰 특공대 훈련을 받았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고
전문적인 살인자들이었다. 불리한 싸움이었다. 괴호는 맹렬히 짖으며 강 과장 일당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시선을 분산시켰다. 건의 활약 덕분에 한지혜는 간신히 몸을 피하고 방역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강 과장의 수하 중 한 명이 건을 향해 총을 겨눴다. 건 윤세아가 비명을 질렀다. 총성이 울렸다. 건은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건은 쓰러지면서도 그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다.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건 괜찮아. 최조교가 건에게 달려갔다. 한지혜는 분노에 차서 총을 쏘았다. 그녀는 강 과장의 수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강 과장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한지혜를 향해 총을 겨눴다. 네가 감히. 그때 윤세아가 상자 속의 낡은 일기장을 한지혜에게 던져주며 외쳤다. 경사님, 이 일기장 안에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것이 있어요. 강 과장이 총을 쏘았다. 한지혜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일기장 안에는 이진우가 그림자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며 겪었던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가 밝히고자 했던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떤 수법을 사용할 것인지까지 예측해 놓은 듯했다. 강 과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한지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총을 버리고 맨몸으로 한지혜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한지혜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배운 특수부대 격투수를 이용해 강 과장을 제압했다. 강 과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한지혜는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끝났어. 강민준. 한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 과장은 피식 웃었다. 내가 잡힌다고 해서 끝날 것 같나, 김선우 회장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야.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지혜는 놀란 눈으로 문 밖을 바라보았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우리가 신고했어. 윤세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는 총격전이 시작되자마자 몰래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던 것이다. 강민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수하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그는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윤세아와 최조교가 건에게 달려가 상처를 지혈했다. 한지혜는 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건, 네가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건은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옅은 신음소리를 냈다.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건은 살아남았다. 이진우가 남긴 마지막 증거인 USB와 서류 뭉치, 일기장이 모두 확보되었다. 그리고 강민준 과장까지 체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림자 김선우 회장이었다. 한지혜는 결연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실을 향한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진우의 희생, 건의 충성, 그리고 윤세아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때가 마침내 온 것이다. 김선우 회장,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지혜는 확보된 USB와 서류, 그리고 이진우의 일기장을 증거로 경찰청 내부에 수사팀을 꾸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민준 과장의 체포는 경찰 내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김선우 회장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진우가 남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마침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한지혜는 그 핵심 멤버가 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은 김선우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블랙팬텀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그리고 수많은 살인교사까지, 심지어 한지의 아버지의 죽음까지 명확한 증거로 밝혀졌다. 김선우 회장은 언론과 대중 앞에서 자애로운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 숨어 있었다. 김선우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지혜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윤세아와 초의 조교, 그리고 회복 중인 건이 함께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우의 희생을 기리고 그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김선우 회장의 연관성을 밝히며 오랜 시간 묻혀 있던 개인적인 비극까지 공개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수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김선우 회장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한지혜와 증인들을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USB와 일기장에 담긴 치밀한 증거, 윤세아의 증언, 그리고 건의 마지막 행동이 담긴 영상은 모든 것을 압도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장례식장 영상, 즉 건이 이진우의 시신 위에 뛰어올라 절규하는 모습은 배심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건의 눈물과 주인을 향한 충직함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선우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강민준 과장 또한 그의 모든 죄가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지혜는 이진우의 묘소를 찾았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그의 묘비는 평화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다. 중사님,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슬픔보다는 안도와 존경의 눈물이었다. 윤세아도 이진우의 묘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도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남긴 사랑과 진실을 기억하며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건은 완치되었다. 그의 다리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최 조교는 이연을 돌보며 그의 새로운 삶을 함께했다. 건은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궁연이 아니었다. 그는 이진우의 마지막 증인이자 진실을 지켜낸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건은 가끔씩 한지혜를 찾아와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다. 마치 이진우의 안부를 전하는 듯 혹은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는 듯이. 한지혜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잃고 또 얻었다. 그녀는 가족의 복수를 이루었고 이진우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경찰로서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은 더욱 강해졌고 그녀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진우의 용기와 건의 충성심을 통해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몇 년 후 한지혜는 승진하여 강력계 팀장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정의를 좇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이진우와 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영원한 영감이자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윤세아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이진우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최조교는 건과 함께 평화로운 시골에서 여생을 보냈다. 건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생과 한 마리 개의 충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여인의 끈질긴 여정을 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것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끝을 맺었다. 정의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리고 이진우와 건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